당진 3회장 논란에 대한 김홍장 당진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범시민 대책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대위는 당진시의 사업권 회수와 공공운영 방안 적극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당진 면천 저수진근에 조성된 수변 산책로가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나옵니다. 시설 조성에만 수억 원이 투입되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80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액만 1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 3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최근 김홍장 당진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범시민 대책위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범모 기자, 먼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총평 내놨습니까? 네, 김 시장이 기자회견을 연 건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열흘이 지난 23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대위는 관심과 기대를 가졌지만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는 발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총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사업주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무원 징계, 사업주 고발, 공동지 가처 신청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사업주에 대한 면죄부와 면피용으로 이용되거나 요식적 절차가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진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당진시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공동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아직 체결하지 않은 입주계약서 작성을 중단하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투명한 정보 공개도 촉구했습니다. 김 시장이 이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에 진통을 겪고 있는 민관사 협의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주민 불안 해소와 환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당시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했는데요. 그동안 대책위는 참여 구성원을 문제 삼으며 협의체 해체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며 환경 영향평가와 매립 용량 등 관련 의혹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당진시가 다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당진에 있는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 대표 외에도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 제1호 사업인 아리백 산업단지 건설과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는 당초 석탄 화력 발전으로 건립이 추진되다 시민들의 반대로 지난 2018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월까지 1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충남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8월까지 85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대출 사기형이 720건, 기관 사칭형이 133건이었으며 총 피해액은 146억 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피해 신고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며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 공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단풍 구경을 위해서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겠죠. 단풍 구경 가시더라도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내장산입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한 발길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는 이곳에서도 필수입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갖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시원하고 그냥 공기도 좋고 해서 좋아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은 단풍철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탐방객 수는 560여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버스의 경우 주차를 금지했고 공원 내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장산 설해봉과 갓바위, 지리산 발해봉 등 21개 국립공원 주요 탐방 밀집 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탐방로 일부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어 관광객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지만 오는 11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권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피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리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을 수놓은 단풍을 ASMR과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요즘 등산하는 분들 많으시죠?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산행 중 마신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3, 4모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에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 잔씩 하고 놀다가 또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것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시 승격 추진을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성군의회 이병국 의원은 21일 오전 진행된 273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의 성공 정착과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 시 승격 추진을 위해 예산군과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선 혁신도시 청사진은 내포 신도시 이웃인 예산군과 함께해야 오롯이 완성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시승격을 각자 입맛에 맞게 개별 추진하다 보니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산되지 않았냐며 주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예산군과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승격을 위해 양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전남 무안군과 공동체계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군과 상생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은 홍성과 예산은 운명 공동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석환 군수는 내포 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예산군,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승격과 관련해선 민선 5기부터 홍성과 예산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뒤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면천 저수지 인근에 조성된 수변 산책로가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조성에만 세금 수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용객이 적은 데다 관리마저 제대로 안 돼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면천저수지에 조성된 수변 산책로입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는 무성하게 자랐고 거미줄도 쉽게 눈에 띕니다. 전혀 이용 안 해요. 그럼 뭐 시골에 누가 가서 여기 산책하겠어. 뭐 전혀 이용 안 해요. 1년에 거의 걷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 살았으면. 지난 2013년 당진시는 5억여 원을 들여 이곳에 데크와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세금만 투입해놓고 시설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당진시가 파손된 의자와 데크 일부를 수리하긴 했지만 그때뿐. 관리하는 인력도 없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시간 있을 때에는 산책을 그쪽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그 시설 같은 거 해놓은 것도 좀 허술하고 그런 데다가 또 거기에 많이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보수나 뭐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제 풍차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얘한테도 그 고장난 거 그냥 얘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적도 없는 저수지에 산책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정비와 농업용수 수질 개선이 명목이었지만 실은 선심성 사업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예전에 민선 5기 때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그 데크 사업을 했어요. 면천 분들이 이제 민선 5기 그때에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이어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산책로에 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입니다. 홍성군이 추석 연휴 기간 무료 택배 등 자체 추진한 고향 자재 캠페인이 코로나19 방역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농가는 714곳으로 1,800여만 원의 택배비가 지원됐습니다. 또 홍성역 이용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으며 추모공원 성묘객도 30% 줄었습니다. 홍성군은 추석 명절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가 지난 21일까지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